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가운데 LA 지역에서 자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미국민들의 알코올 약물 중독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대면 예배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교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전면적인 개방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 17세 이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3,600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돌연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전파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체 변이가 퍼지고 있어 비상인데 가장 심각한 LA에서도 재감염 위험이 높은 자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미국 내 유입 사례가 총 700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영국발 변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데 지난해 말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이후 열흘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The immediate concern that we have is that the fact that we have the 117 in certainly a considerable number of states reported with a number of people, that modeling would tell us that it could become dominant by the end of March.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오늘 영국발 변이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감염 경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외국발 변이 외에 자체 돌연 변이도 퍼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캐리20C로 명명된 변이는 현재 주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만큼 LA 지역 자체 변종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LA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은 현재 감염자들의 혈액 샘플을 조사해 변이 확산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And we've since detected that Cal20C strain, so this local California strain, kind of in neighboring states, and also it's now started to spread across the country. Hence our report really being timely to try and get people aware of the strain and starting to investigate it along with us. 문제는 일부 임상시험에서 변이의 심각한 재감염 위험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재감염 원인에 대해선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자연 감염을 통한 면역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입니다. 연구진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재감염 가능성에 따라 미국 내 집단 면역 형성 시기도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백신 접종이 변이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과 집콕족이 크게 늘면서 중독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습관성 음주 때문에 최근 알코올 중독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약물에 대한 욕구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만 명이 약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활센터 등이 문을 닫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모임 등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되면서 집에서 혼자 음주를 즐기는 홈술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성 음주에 빠져들면서 최근 알코올 중독 상담 건수가 늘었고 지난해 3월 이후 알코올성 간질환 입원율은 50%까지 급증했습니다. 대화 상대 없이 술에만 몰입하면 음주 횟수나 양이 늘면서 고위험 음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y nighttime drinkers that drank to go to bed now became day drinkers. And once you make that transition from, drinking before you go to bed to day drinking and drinking throughout the entire day, it kind of opens up a whole new can of worms. 알코올 중독이 가정 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하는 음주 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많아지면서 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손을 대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8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A decrease in access to healthcare resources, including substance abuse resources and mental health resources, I think has
put a lot of people at risk for overdose. 이미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는 만연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과 사회적 고립 등이 약물에 대한 의존도와 욕구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카지노와 경마 등이 휴장함에 따라 불법 도박도 기승을 부리면서 중독 문제도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여파로 술, 약물, 도박 등의 중독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실내 예배 제한 조치가 과하다며 일부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 당국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실내 예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찬송과 기도문 암송은 주정부의 재량에 맡겼는데 교계에서는 실내 예배 재개에 대해 신중한 모습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한산했던 캘리포니아주 교회 예배당이 오랜만에 대면 예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제한 조치가 연방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일부 교인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It's going to be amazing to go back and be a part of a community again. It's exciting to get back into church again, and I have to go in now and get myself a place to sit. 일부 한인 교회들도 지난 주말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 재개에 나섰습니다. 코비드 저희가 예방 수칙 지키면서 25%대. 대면 예배는 재개되지만 여전히 제한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교회 실내 예배 허용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공중보건을 위해 예배시설의 수용 인원이나 찬송, 기도문 암송 등에 대한 제한은 주 정부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찬송 금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지만 대다수 교회들은 교인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서서히 실내 예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목사님들 되게 영향 있는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교회들은 실내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문 암송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민주당이 만 17세 이하 부양자녀 1인당 최대 $3,600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세입공제법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일 경우 연 3,0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 지원은 12개월에 나눠서 자녀 1인당 매달 $250에서 $350씩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연방국세청 IRS를 통해 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령 세금 보고 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최근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만 챙겨 잠적하는 이른바 유령 세금 보고 대행 사기가 급증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세금 보고 대행자 식별 번호인 PTIN 넘버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행자는 자신들이 작성한 세금 보고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IRS 측은 이외에도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거나 세금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소득과 세액 공제를 허위로 기재하자고 부추기면 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쇼핑 중이던 아시아계 일가족이 대낮에 무장 강도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5분쯤 다운타운 칠가와 힐스트리 인근에서 2살 아이와 함께 쇼핑 중이던 20대 부부가 무장 강도의 습격을 받아 남성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시안으로 권총으로 얼굴을 구타당한 뒤 총격까지 당해 팔에 총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여성과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에는 강도 한 명이 피해자를 붙잡고 격한 몸싸움을 하다가 차량에 탑승해 칠가와 서쪽 방면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들은 20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3명 그리고 차량을 운전한 여성 1명으로 파악됐으며 용의 차량은 차량 판매 업체 키스가 적힌 임시 번호판을 단 회색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이들을 수배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부족으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2회차 접종만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까지 1차 백신 접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내일부터 이번 주까지 2차 백신 접종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이번 주 안에 교육자, 식품업계 종사자, 긴급 구조원 등을 포함한 다음 백신 접종 대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2회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주민은 LA 카운티 인구의 3%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의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지역구를 둔 공화당 소속 론 라이트 하원 의원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에 숨졌습니다. 폐암 투병 중이던 67세 라이트 의원은 지난달 21일 감염 판정을 받은 뒤 성명을 통해 경미한 증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태라며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의회에서는 수십 명의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현직 의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라이트 의원 별세 소식에 양당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맨하튼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맨하튼의 제이컵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25분 만에 쓰러져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70대 남성이 백신을 맞고 초기에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 후 15분이 경과한 후에도 관찰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백신 접종 대상인 뉴욕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인들이 수백만 개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혁신그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50만여 건의 비즈니스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또 1년 전보다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유층은 셧다운으로 저축량이 늘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인구가 증가했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절반이 문을 연 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제혁신그룹 측은 창업이 지속된다면 일자리 증가와 고용시장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애플사와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이 9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미래차 경쟁을 놓고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발표한 공시입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시를 기아도 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하루 6.2%, 기아는 15%나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9조 4천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애플과의 협력 카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 미래차의 준비를 착실히 다져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ICT 업체들 그리고 또 부품업체들이 현대차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GM은 2035년까지, 폭스바겐은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분야 진출을 선언했고, 기아는 아예 회사 이름에서 자동차란 세 글자를 빼버렸습니다. 새로 공개한 광고에는 아예 자동차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위기로 내몰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손을 떼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새 주인을 찾는 협상도 실패했습니다. 쌍용차의 강점이던 디젤 SUV가 오히려 약점이 된 겁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고용 불안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10년 안에 생산직의 60%가 사라집니다. 협력업체들의 위기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전기차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지금 고용 절벽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이어 이젠 계엄령까지. 미얀마 군 최고 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TV에 나와서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전 총선에서 참패했던 군부의 지분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한 도로, 선을 넘으면 실탄을 발사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쓰인 표지판 뒤로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최대 도시 양곤 중심가를 가득 메운 시위대. 공장 근로자와 간호사, 승려, 법조인, 소방관 등 각계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합니다. 수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에 어젯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주택가에서는 시민들이 새벽까지 솥과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군부의 계엄 선포에 항의했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미나옹 홀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TV 연설에 나서 총선을 새로 치러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군부와 시위대 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문을 보내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이 낸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역시 추미애 장관 시즌2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대규모 인사는 7월 현 검찰총장이 바뀐 뒤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서지 않고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전산망에도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응이 보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적잖은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일부 검찰 간부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인사안을 논의한다며 2번이나 만나놓고 총장의 요구를 무시한 건 추미애 전 장관 때보다 더 교묘해 보인다. 최소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이라도 윤 총장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좀 나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현 정권을 겨냥한 월성원전 수사지휘부를 유지하는 등 윤 총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 연휴 뒤 이어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실행한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이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등 실무자들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금 납부와 경비 지출뿐만 아니라 국회 의정 활동 등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다고 비꼬았습니다. 연간 학비가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 딸을 보내면서 국세청에 가족 생활비로 한 달 60만 원을 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만 고려해도 월 60만 원 가까운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평범한 3인 가족과 비교하면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출판 기념회로 번 7천만 원을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도 논란입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을 개인적 용도로 쓰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총 8번의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중 2017년 7월엔 병가를 내고 본회의 대신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에 100만 원 넘지 않게 쓰자고 약속하는 등 아껴 썼다고 밝혔고 병가 논란에는 사유를 적는 행정비서의 행정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전문성 부족 지적과 함께 불거진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측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마취 유도제 프로포폴을 많으면 하루 3번 상습적으로 투약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상습 투약을 묵인하고 주사한 혐의로 환자와 병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32살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강남 일대의 피부과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습니다.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하루에 3번을 맞은 날도 있습니다. 3번 되면 만원 가격까지 주셔가지고 고발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식약처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해 9월까지 10달 동안 병원 10여 곳에서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그러나 슈링크 레이저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레이저가 수면 마취랑 같이 묶여서 수면 슈링크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녔는데.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살해 단속에 나서 신 씨를 포함해 상습 투약 환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에게 처방한 의사 23명도 적발해 최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과다 처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저희부터 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해드린 것도 아니고. 경찰은 상습 투약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들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폴란드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지난 5일 이들 3개국 외교관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했다며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독일 등 세 나라는 외교관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현장의 전개 과정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며 러시아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도 세 나라의 맞추방 결정을 두고 근거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는데요. 나발리 사건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 외교적 긴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 제품을 사는데 비트코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15% 가까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첫 자동차 제조사로 테슬라의 결정이 전 세계 기업들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700건에 달하는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는데요. 대다수는 영국발 변이 확진자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와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경우 약 열흘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경기 당시 거리와 음식점 등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해 이 행사가 또 다른 전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봄이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해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눈보라까지 쳤는데요. 이로 인해 항공편 수십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모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든 코로나19 검사소를 며칠간 닫기로 결정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향후 열흘간 영하의 날씨가 예상돼 당국은 얼어붙은 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차량 운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한 고속도로에서만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해 결국 고속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정법에서 또 하나로 바꿔진 내용은 폭행, 가족 폭행에서는 지금까지는 거기 내용에는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그게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와이프가 판사한테 판사님, 내 남편은 폭행이 심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오케이 기록 보자요. 5년 안으로 폭행의 파이닝이 얼마큼 있었고 거기서 차지가 뭐냐. 옛날에는 봤지만 지금은 차지가 없었어도 파이닝 한 그거만으로도 아니면 노 컨테스트 한 상태로도 그게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더 브로드링 된 내용이 뭐냐면은 나한테는 폭행이 직접 없었고 내 아이들한테는 직접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 남편이 폭행을 했다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와이프는 그 증거를 갖고 판사님 나는 무서워서 911 못 불렀어요. 나 911 부르면은 나 죽일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2019년 전에는 그는 증거는 나에 대한 양육비, 나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커스터디에는 많은 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한테 한 행동을 보세요. 하는 증거를 이제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못됐어요. 진짜 이제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못됐어. 그런데 와이프한테 맨날 찌르고 때리고 했는데 그걸 증거를 못 잡아. 그런데 갑자기 트래픽에서 운전하다가 무슨 뭐 잘못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어. 아니면 뭐 식구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거는 찍혔어. 그러면은 그거 찍혔으면은 사람이 나쁘다는 건 보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나쁘다는 건 못 찾았어도 와이프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했든지 뭐 I don't know.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판사가 볼 때 와이프는 두려워가지고 남편이 폭행을 해도 전화를 못 해. 무서워. 그러니까 폴리스 리포트가 20년 살았는데도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와이프한테도 폭행을 한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야생동물들은 겨울이면 한파와 폭설에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종종 사람이 사는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범 내려온다, 마을 덮친 호랑이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개 한 마리가 주변을 향해 무작정 짖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더니 개를 덥석 물곤 사라집니다. 지난 1일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구의 한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촬영자는 올해 폭설 이후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호랑이가 마을에 자주 내려와 개 등 가축을 잡아먹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보름 동안 잠복했고 사냥 장면을 7, 8m 거리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는데요. 최근 이 지역 호랑이들은 폭설과 한파에 먹을 게 부족해지자 마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사람과 마주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호랑이가 출몰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호랑이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들은 청혼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3억 원짜리 청혼 불빛의 정체는? 깜깜한 도심 밤하늘에 수백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데요. 여성의 오른손을 형상화해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두 남녀의 이니셜을 그리는 등 그림과 글자를 잇따라 표현합니다. 중국의 한 주얼리 업체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선보인 드론 청혼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LED 조명을 장착한 400대 소형 드론을 중국 상하이 상공에 띄웠다고 합니다. 우리 돈 3억 4천만 원을 들여 드론 이벤트를 펼친 남자, 여자친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겠네요. 브라질은 삼바 축제를 전우로 나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은 오로지 카니발에 집중된 국가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후폭풍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니발 취소, 손실만 1조 6천억 원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갖춘 댄서들이 춤을 추며 퍼레이드를 펼치는 이곳. 보기만 해도 뜨거운 삼바의 본고장, 브라질 리우 카니발 축제 모습인데요. 하지만 브라질 당국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카니발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년 축제를 전후해 생겼던 2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도 사라져 고용 환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 국민들은 축제 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브라질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만 명으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엔 2차 대유행까지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1년을 기다리며 돈을 모은다는 브라질 국민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날 축제를 즐겨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홍콩 느와르 영화와 음악이 강타를 했었는데요.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인기가 꺼질지 모르는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독화의 힘, 10분에 86억 원입니다. 네,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영화 천장지구의 주인공 유덕화 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여명, 곽부성 등과 함께 홍콩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던 유덕화 씨가 얼마 전 SNS 라이브 방송에 깜짝 등장했다고 합니다. 붉은 배경에 줄무늬 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이 세월을 비껴간 듯한데요. 유덕화의 첫 라이브 방송 대히트였다고 합니다. 데뷔 40년 만에 처음 만든 SNS 계정의 방송을 통해 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인 건데요. 10분 만에 시청자 수 1,000만 명, 80분간 누적 시청자 수는 3,2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한 팬은 우리 돈 20억 원을 통 크게 선물해서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레트로 열풍의 4대 천왕의 인기는 현재도 진행형인 것 같네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넓은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형 평수에서 한 발짝 벗어난 집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있을 건 다 있네. 얇고 좁은 집. 푸른 외벽을 가진 이 집. 택배기사도 모르고 지나칠 만큼 비좁은데요. 폭이 불과 170cm로 영국 런던에서 가장 얇은 집이라고 합니다. 최근 새로운 주인을 맡기 위해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다지 미다지 문도 없고 비좁은 5층 구조지만 가격은 우리 돈 14억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런던 중심부까지 10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고요.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독특한 역사를 지녔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집은 같은 층에서도 폭이 다른데 지하 1층에 있는 부엌이 170cm로 가장 좁고 그 옆에 붙어있는 식당의 폭은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층에는 리셉션, 2층에는 침실과 서재 등 좁아도 있을 건 다 있는 집이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